이제 생숙 한 개 객실만 있어도요, 에어비앤비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숙박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 즉 생숙 한 객실 운영 허용이라는 규제 완화 소식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예비 창업자에게 어떤 기회가 열리는지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솔북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흥미로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즉 생숙을 한 객실만 갖고 있어도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동안은 30개 이상 객실을 갖고 있어야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소규모 소유자들은 불법으로 운영을 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 객실로도 돈을 벌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취사시설을 갖추고 손님을 받는 형태를 말해요. 이 법이 세부 규정은 모호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불법이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단독 건물이거나 아니면 객실 30개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객실만 있는 사람들은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불법 영업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접객대, 그러니까 프런트 데스크를 설치를 해야 하는 규정까지 있어서 비용 부담이 컸어요. 이런 제한 때문에 아예 운영을 포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규제 특례로 뭐가 달라졌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는 생숙 한 객실을 운영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내놨습니다. 이제 한 개의 객실만 있어도요,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약을 받고 합법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대체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기존의 접객대 설치 의무는 이제 신원 확인이나 출입 관리, 이런 비상 대응 기능을 갖춘 대체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 도어락과 온라인 체크인 시스템만 갖추면요, 이런 프런트 없이도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위생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에어비앤비 예비 창업자들에게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소규모 투자로도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객실 한두 개만으로 숙박업이 가능하면서 초기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도심의 생숙 그리고 휴양지에 있는 공실을 활용을 하면 소규모로 안전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숙으로 숙박업을 하려면 이제 위탁법인을 찾았어야 됐는데 그런 위탁법인 없이 운영이 가능해지니까 기회가 더욱더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 기반 운영으로 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약이나 결제, 체크인, 체크아웃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니까 인건비나 운영비가 절약됩니다. 이번에 실증 특례를 받은 플랫폼은 반드시 이용을 해야겠죠? 이번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서 숙박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객실로 먼저 시장을 시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에요. 수익성이 확인이 되면 객실 수를 늘리거나 그게 아니라면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는 식으로도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위험은 줄이면서도요, 운영 노하우를 쌓는데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 국토교통부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용하고자 하실 텐데요.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신고 절차와 위생 안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직 정확한 운영 규정이나 그리고 운영 지역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3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표가 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필요한 허가를 받고 운영 과정에서 전기, 화재, 보안, 보건 등 이렇게 확인을 받고 관리하는지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요즘에는 플랫폼을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고객 문의에 응대를 할 수 있고요. 또 요금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고객을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점도 있겠죠. 먼저 정책의 불확실성인데요. 이번 조치는 실증 특례 사업으로 우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속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 전에 정책 변화를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위생과 안전 책임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객실이 작더라도 위생관리, 그리고 소음 보안 등은 사업자 책임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보험 가입과 그리고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경쟁이 심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에요. 한 객실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해지면 공급이 빠르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입지와 수익률 분석으로 되는 곳을 선별을 해야 하고요. 이런 곳에 물건을 잡았더라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인테리어 세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생숙 한 객실 운영 허용 소식과 기회 요소, 위기 요인까지 다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운영 가능 지역이나 운영 구조에 대한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올해 3월에 정리를 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생숙 한 객실 운영 소식은 예비 창업자에게 큰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